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동향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요즘 조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분양 시장도 뜨겁고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어디서 알아야 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물론 함영진 센터장님 계신 부동산 114 이런 데서 정보를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건 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정보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그럼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겁니까? 역시 거래 패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실시간 노출해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날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가격과 거래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신고된 주택 거래 내용을 밤 사이에 정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수집 작업을 거쳐서 바로 다음 날 공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같이 한 달치를 몰아서 그달의 중순께 발표하는 거래 건수보다는 실시간으로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인데요. 일례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3월에 거래된 가격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같은 경우는 서울 바로 하니까. 25개구의 거래 가격을 바로 어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시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럼요. 한 달에 한 번 정보를 보는 거하고 매일 그 부동산 정보들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주목받게 된 것은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정보까지 공개를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공개하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서울시의 실거래가 신고 이런 부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거래 시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이렇게 주택의 유형별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 가격과 거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25개 구별로 건물명, 지번, 그리고 전용 면적, 계약일, 거래 금액, 그리고 거래층까지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인 실거래가 현황을 노출하면서 오피스텔의 가격 동향은 사실 부동산 1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공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실시간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달 4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6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DB도 모두 살펴볼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증가하면서 일부는 과열 목소리가 나고 있고 또 크게 웃돈을 올려주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혹시 상투를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억 원대까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분양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느 지자체보다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짬짬이로 돼 있으니까요. 소위 프리미엄이 어디는 얼마가 붙였더라. 거기 이 정도 할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들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요. 거품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역할도 할 거고요. 좋은 정보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 가서 이런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정보를 안방에서 실시간 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특히 이제
토지 정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검색만으로 해당 필지의 종합 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요. 네. 그 민원24라든지 서울시 토지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급받기 전에 인터넷으로 개략적인 정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인데요. 토지 정보는 부동산 종합정보 코너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지 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의 공시 가격, 마지막으로 위치나 지도 정보를 한눈에 앉혀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공적 장부를 일일이 다 돈을 들여서 떼보지 않고서도 출력하기 전에 개괄적인 인터넷 열람을 통해서 현장에 실사로 나가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비용이 과거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위 네. 이제 뭐 반전세 혹은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럽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전월세 네. 전환율, 월세 이율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요즘과 같이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 많지 않고 또 전세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때는 네. 전환 이율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서울시가 작년 4분기에 서울시 전월세 전환 이율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7.1%입니다. 뭐 지자체로는 최초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분기별로 서울시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 과거보다 전환이율이 떨어지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은 경감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상식적이지 못한 월세 계약을 하시자고 하는 집주인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포함해서 특히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전월세 전환 이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계산 방법은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거래 건수만 집계를 해서 자치구별 그리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 보증금별로 각각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에 나서실 때나 월세 전환하실 때 참조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불공정한 계약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주도권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계약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차별화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건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있고 또 중개업소 정보도 게시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서울시 얼마 전에 중개 요율이 인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요즘과 같이 봄 이사철에 거래 전환이 많을 때는 중개보수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 계산 방법할 수 있는 그 요율과 함께 실제 거래 가격하고 거래 유형을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게 되면 중개 보수를 얼마나 내셔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건 유형, 매매 전세, 월세 같은 거래 유형을 선택하고요. 거래 가액을 입력을 하면 중개 보수의 적정성을 계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실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력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의구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8만 명입니다. 네. 이 중에 수도권의 절반이 몰려 있고요. 자치구별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호라든지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중개업소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나가시기 전에 서울시 정보광장 사이트에서 네. 그런 유무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거래하기 전에 그걸 다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해보시면 뭐
좋겠죠. 손해 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시장이 뜨거운데 이곳에서 아파트 청약 정보도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 바로 아파트 분양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분양 중, 미분양, 그리고 분양이 완료된 단지들도 모두 살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한 3만 3천 호 되죠. 그래서 과거치보다는 미분양이 감소하긴 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요즘 전세에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미분양을 보시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분양 정보나 분양 완료 단지, 미분양 단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밖에 주택 매매 시에 나홀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보도자료로 내놓고 있는 코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웹서핑을 해보시면 네. 도움되는 정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land.seoul.go.kr 뭐 이렇게 안 치시더라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네. 다른 곳에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거래 물량만 커버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네. 25개 구의 정보만 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경기도나 이런 거는 또 이제 없는 단점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만 있는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없는 그 정보들은 부동산 114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고요. 부동산 시장 최근 분위기도 좀 알아볼게요. 전세 구하기가 계속 이제 어려운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전세값이 3억 원 평균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도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의 호당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93만 원을 기록해서 2000년 이후 최초로 2억 원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3월에 1억 원대를 넘어선 이후에 9년 사이에 1억 원가량이 더 올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세값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3억 5,420만 원으로 치솟아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균 전세값이 9년 만에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 이사철이 지나면서 4월 들어서 전세 가격 일정 부분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여전히 전세 매물 자체도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 가격 변동률이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변동률 인상 요인이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월에 입주하고 분양 물량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은 주변 전세 시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또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분양 정보. 일단 5월에 서울에 주요 입주하는 단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뭐 5월 같은 네. 경우는 뭐 분양 물량이나 그 수요자들이 결혼에 그 본격화된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수요가 신혼부부 많겠네요.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 시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5월 수도권에서 약 한 4,630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세곡동에 강남 A5블럭 장기 전세 370가구가 공급될 예정에 있고요. 성북구 정릉동에 정릉 꿈의 그린 349가구, 그렇게 해서 서울에는 5월에 한 719가구 정도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경기권의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인데요. 경기에서는 구리시 인창동의 구리 더샵 그린폴에 한 407가구, 그리고 고양 원흥 보금자리 지구 1386가구, 그리고 남양주 별내지구에 1255가구,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615가구, 이렇게 해서 한 3911가구 정도가 입주를 준비 중인데요. 인천에는 물량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4월에 물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특히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자 입장에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수도권 물량 한 10개 사업장 중에 7개 사업장들이 임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민간에 나오는 물량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어쨌든 주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입주 분양 물량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세나 전월세 얻기 원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조금 주변보다
싸죠. 네. 아무래도 집주인이 잔금 마련이 안 될 네네. 때는 임대차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뜨거운 게 이제 분양시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풀려서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5월에 분양 예정인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4월부터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주당 10,000호 정도의 대량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도 13.14대 1로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시장에 뜨거운 열기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월 같은 경우 4월 대비 분양 물량이 다소 감소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59,827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4월에 약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5만 가구면 상당한 물량이 쏟아진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재개발 분양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요. 성동구 이편한 세상 옥수역이 1976가구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네, 크네요, 단지가. 예, 그렇습니다. 왕십리 자이가 713가구 이렇게 해서 3,534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서울 지역에서 공공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다소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또 조합원 물량에 로얄층이 섞여 있고 분양가가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하는 물량과 조합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가격의 이익을 잘 따져보시고 선별 청약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서울 이코노미는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중요한 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밖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